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들어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언급이 다시 나왔고요. 북한은 연말까지가 협상 시한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비건 대표가 중국을 깜짝 방문하기로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인컴 펀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컴 펀드의 인컴은 직역하면 소득,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컴 펀드에서의 인컴은 이제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 수익을 뜻하는 건데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로 주목받으면서 최근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연일 반도체주가 뜨겁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두 종목에 대한 코스피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8면 국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북미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남북 경협주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약간 냉전 관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우려 섞인 언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이 미국에 주는 성탄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소 우려스러운 발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외교 협상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군사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할 때 미국이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이 공언하는 대로 ICBM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ICBM 발사를 단행했을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꾸준하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 같은 경우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은 비건 대표의 제의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발언 강도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과의 도발 관련된 질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을 발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는 발사하지 않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가장 바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타이틀에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비건 대표가 19에서 20일 전격 방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중은 기존에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잡힌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건 대표가 중국을 가는 이유에 있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말 시한을 공언하면서 ICBM 발사 가능성을 높이자 북한이 중국의 우방국인 중국의 중재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죠. 그래서 이번에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에 어느 정도 동의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서 대북 관계 개선에 어떤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방중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연말까지 북한과 미국이 별다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건 대표가 중국 방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꼬박꼬박 배당과 이자를 챙겨주는 인컴펀드로 시장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별개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펀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모펀드 시장은 사실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컴펀드로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는 불안하고 예금을 하기에는 금리가 2%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컴펀드는 이제 보통주, 우선주, 국채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을 포함해서 고배당 주식 그리고 고배당 채권 등에 이제 투자해서 장기적인 이자와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내고자 하시는 분께는 맞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적절한 투자 재산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그 인컴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컴 펀드의 자금 유출입 규모를 보시면요. 연초 이후 6개월, 3개월, 1개월 최근까지도 이제 순유입이 지속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 계산을 하면 무려 1조 5천억 원의 자금이 인컴 펀드로 유입이 됐고요. 최근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약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컴 대표 펀드들을 보시면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무려 22%를 넘고 있고요. 다른 대표 인컴 펀드들도 약 10에서 20% 정도 연초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이제 인컴 펀드 상품들을 다수 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자산운용은 지난 16일 하나 글로벌 본드 인컴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채권, 하이힐드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의 투자라는 상품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이힐드라는 것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말하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권입니다. 줄여서 ABS라고 보고요. 이렇게 다양한 채권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 등급 회사채보다 낮은 변동성 그리고 하이힐드 수준의 높은 수익을 같이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인컴 펀드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인컴 펀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슈는 글로벌 채권 운영사인 핌코의 그 글로벌 인컴 펀드의 성공 여파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매력이 부각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올해 세계적으로 인컴 펀드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인컴 펀드를 꾸준하게 출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저금리 속에서 연초부터 이어진 인컴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인컴 펀드가 다수 신규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져서 투자자의 투자 선택지를 조금 더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완벽한 투자 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컴 펀드의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결국은 글로벌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채권 선호가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완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전보다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인컴 펀드의 수익률도 이전보다는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인컴 펀드는 단순히 이제 하나의 투자 대안일 뿐이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경제24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죠.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이 올랐다, 빨리 올랐다라는 시각이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시가총액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012년 12월이죠. 12월 6월 대비해서 최근까지 5.5% 상승할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2.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역시 각각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0.2%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4%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가 눈에 띄고 있고요. 이에 따른 코스피 지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2월 6일부터 최근까지 5.46%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2.76%의 상승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 상승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특이한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역 분쟁 그리고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의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역 분쟁이 완화되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것은 수출주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국내 수출 품목 20년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영된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시면 그 D램 재고가 감소하면서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실제로 대만 반도체 지수인 DXI 지수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내년 1분기부터 서버 D램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상승 초입 국면에 좀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호재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신고가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내년에 양기업이 모두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2018년의 실적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약간의 고점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낙수 효과에 의해서 IT 부품주나 반도체 장비주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연속 신고가 달성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표결이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는 부분, 국내 증시에 약간 부담이 될 만한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분할 매매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